723번에 2번. 진짜 정말이죠. 자, 여기까지.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에 한 명씩 앉을 거야. 자, 남학생 2명이 모두 홀수. 그러니까 남학생 2명이 1번하고 3번하고 5번 좌석에 앉혀야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남학생 몇 명 있어? 2명 있죠. 그럼 의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O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얘 남학생이 앉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여자 3명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2개 예를 들어 1, 4 앉혔어? 그러면 이제 2, 4, 5에 그냥 앉히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아. 3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면은 5 곱하기 4, 20에다가 6을 곱할 거니까 122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24번 볼까요? 자, 두 인형, 인형놀이. 이동놀이 시킬 때. 인형놀이지. 와 재밌겠다 이거. 인형 예비에게 컴퓨터 게임인데요. 컴퓨터 게임이라 써있어. 왜 저런 컴퓨터 게임이지? 신기하다. 잡힌 옷. 이제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휴대폰 게임이겠지. 이거는 애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휴대폰 게임. 이거 모바일이라 합시다. 자, 어쨌든 자, 서로 다른 모양과 바지가 3개씩 있고요. 색깔의 옷은 빨강과 초록 중 하나를 택한다. 신호등이야? 아 진짜. 노란색 없는데요? 어. 빨강과 초록. 노란색 가을 산악형보다. 응? 근데 저 400페이지네요. 응? 뭐가? 아니 저는 23-2번 답이 120이에요. 남자 2명이 정답은 30. 아, 정답은 36. 정답은 36이라고? 네. 724번 1번이라고? 네. 자, 남색생 2명이 모두 홀수에 적힌 135. 그치? 아, 미안. 5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3개 중에 2개지? 네. 에이씨. 3 콤비네이션이죠? 네. 네, 6개, 6개. 36. 724가 틀렸나? 자, 724에 또 시작도 안 했어. 그치? 자, 오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 자, 어디 갔어? 일단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는 입히지 않아. 한번 써놓고 끝이야. 자,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다르게 정한다.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의 B에게 바지랑 셔츠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요. 자, 셔츠랑 바지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럼 먼저 A에게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A한테 입힐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셔츠와 바지. 경우 수 몇 개? 3개. 자, 잠깐만. 6개? 6개? 자, A 인형의 바지와 셔츠의 색을 다르게 정한다 그랬죠? 네. 그럼 A가 셔츠는 방금 입힐 수 있는 거 3개, 요거 3개지. 네. 그치? 색상은요? 2개. 2개가 있지. 그치? 그쵸? 빨강, 초록, 초록, 빨강. 그치? 요게 A가 입힐 수 있는 방법이지. 네. 그치? 자, 그럼 B는요? B는 요게 A. 자, B는 자, 셔츠 2개나 맞죠? 네. 바지도 2개나 맞죠? 해분 그대로. 그쵸? 네. 자, 그 색깔은 몇 개 남았어? 2개. 여전히도 빨강이랑 두 개. 초록. 그치? 그래서 2개 더하면 2개 곱하면 되죠. 그렇죠? 네.
A, B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초록색깔 다 왜 저러지? 제가 한 거. 외고제도 있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725번에 3번. 자, 이건 천의 자리랑 1의 자리가 홀수인 4자리 자연수야. 천의 자리랑 1의 자리. 자, 여기랑 여기는 홀수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3 또는 3, 1.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럼 천의 자리랑 1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요 두 개는 나머지 자, 두 개 썼으니 1, 3 썼으니까 나머지 0, 2, 4 중에서 두 개 뭐 봐요? 한 줄로 세우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3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자, 그럼 12가 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개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야. 자, 0, 1, 2, 3, 4, 5죠. 네. 0, 2, 3, 4, 5. 자, 그럼 홀수는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게 1이 되든가 땡땡땡 3이 되든가 땡땡땡 5가 되든가 이렇게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개니? 자, 천의 자리는 0이 못 들어가니까 나머지 4개 중에 써야 되고요. 여기는 자, 2개 써먹었으니까 4, 3이죠.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지. 다음은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727번. 이번에 또 굳이 왜 0을 2개씩 써가지고 헷갈려, 그치? 네. 자, 자, 0 2개랑 1, 2, 3, 4, 6, 6장의 카드가 있어. 자,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첫 번째는요. 1의 자리가 0인 케이스. 그치? 네. 그럼 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니? 아. 1, 2, 3, 4, 4개 중에 하나 볼 수 있죠. 자, 2개를 썼어. 자, 0이랑 예를 들어서 1을 썼어. 그럼 나머지 2, 3, 4랑 0. 가운데는 아무거나 오는 거지. 네. 16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오네요. 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수는 몇 개니? 0 2개 제외하고 자, 2 제외하고 나니까 1, 3, 4 중에 하나지? 3개. 그치? 그럼 2개 썼으니까 뒤에 4개 있죠. 12개. 자, 마찬가지 땡땡 4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똑같이 12개. 네. 자, 넘어가고 자, 42, 44 질문. 29번에 2번이랑 33번이요. 자, 9에 2, 33도. 자, 다른 거 없어요? 30번. 자, 9에 2, 30번, 33번. 9에 1도? 오케이. 자, 29번 다랑 30번, 33번 또? 다른 거 괜찮겠어? 자, 오케이. 29번부터 봅시다. 벨지움이야. 벨지움. LGU요? LG요. 비자티움. 비자티움이 현재 닥쳐. 갖고 있는 거. 비자. 자음은 B, L, G, M이죠. 네. 그렇죠? 모음은 E, I, U야.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지. 그럼 자음 4개를 하나로 하고요. 얘 3개를 하나로 하는 거야. 그럼 결국 2개를 한 줄로 세우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팩토리얼이죠. 네. 그 다음에 자음 4개가 한 줄로 요놈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3팩토리얼. 모음이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3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4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돼요.
488인가? 그렇지? 288인가? 144.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울 때, 자, A, B는 이웃해. 그러니까 A, B는 한 묶음이야, 그렇지? 이렇게 묶어놓고, 자, C와 D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나머지 E, F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A, F를 일단 한 줄로 세워. 얘네들 한 줄로 세워. 그럼 3팩토리얼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지금 C와 D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빈자리를 4개를 두고 4개 중에 2개에다가 CD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4개 중에 2개를 CD를 집어넣는 방법은 오. 4P, 하. 4 퍼뮤테이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4, 3, 10이죠. 그렇죠? 144가 정답이겠네. 자, 그 다음에 730번. 자, 과학책이 N권이 있고요. 국어책 3권을 책꽂이 일렬로 꽂는데, 자, 국어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방법이 720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이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과학책 N권. 그럼 국어책 3권. 999. 그치? 쟤네들이 비둘기도 아닌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과학책이 N권이 있죠. 나머지가 N권. 자, 그럼 얘를 일례로 세운다는 말은 결국은 N권과 요거 하나, 그러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만큼 방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어책 3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자, 얘가 얼마다? 720. 그럼 3팩토리얼은 6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얼마가 나오니? 120. 자, 이거 얼마였지? 그럼 N 플러스 1이 5가 되면 되지 않니? 그렇지? 5 팩토리얼이 120이야. 아, 네. 이 정도는 외워. 그래서 이꼴 4. 네. 자,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까지는 외우세요. 한 700kg. 거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거의 쓸 일이 없다. 5040. 이에요? 그거 쓸 일이 없다고 거의. 거기까지 계산 거의 안 해. 자, 733번 봅시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거야. 자, 1학년 3명과 2학년 5명, 총 8명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이웃 2학년이 앉을 거야. 자, 그럼 의자 8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2학년 2명을 앉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학년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그렇죠? 그럼 2학년 3명, 그 다음에 1학년 3명이 남았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학년 3명과 2학년 3명. 자, 6개의 의자 중에서 3개를 빼, 일단. 3개를 빼. 자, 그러면 2 이렇게 앉히고요. 일단 나머지 2학년을 이렇게 3개 앉혀. 이렇게. 그럼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아, 4개 나오지? 요 4개 1학년 앉히면 되잖아. 그렇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니? 양쪽 끝에 앉는 2학년 결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을 한 줄로 세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세 자리에 2학년 앉혀야 돼. 3팩토리얼. 그 다음 남은 빈 곳 4개에다가 자, 빈 곳 중 3개에 1학년을 한 줄로 세우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한다? 양 끝에 2학년 앉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2학년 3명, 남은 3명을 한 줄로 이렇게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빈자리 4개에다가 1학년들을 갖다 뽑으면 1학년들은 이웃하지 않고, 그치? 2학년들은 양 끝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할 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의자 관리 없는 문제가 뒤쪽에 가면 따로 하나가 있어. 누구요? 마플 특강 14에 보면 이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와, 원장님은 왜 이렇게 많아? 이상면 반이야. 야, 근데 그림 잘 그린다. 자, 마플 개념 익힘 6 한번 봅시다. 736번이요. 자, 736번 또 736번. 36번 또 777번이요. 35번. 야, 35 둘 다? 자, 그럼 끝난 거지. 그렇지? 나 777번이었어. 이거. 자, 8개의 문자 트라이앵글이야. 자, 트라이앵글을 자, 순열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T랑 A 사이에 문자 2개를 집어넣고요. 얘를 하나로 덩어리를 볼 거야. 그치? 그럼 4개 문자 썼지? 그럼 나머지 4개의 문자를 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을 하고 있어. 자,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T와 A 사이에 들어갈 2개의 문자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자, T랑 A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6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그치? 그럼 30개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T와 A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죠. 요게 2팩토리얼 두 가지. 세 번째는 자, 이거 얘네들 5개가 한 줄로 서는 방법 2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30 곱하기 2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요 사이에 들어갈 문자 2개 뽑아내는 거. 두 번째는 T랑 A가 자리를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묶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랑 나머지 4개의 문자 5개의 문자가 한 줄로 서는 거랑 똑같으니까 5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다 곱하는 게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차이나죠, 차이나. 차이나요? 차이나네. 자, 차이나를 일로 나열할 때 모음 사이에 적어도 자음 한 개가 오도록 그랬죠. 근데 여기서 모음은 I랑 A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반대를 빼면 돼. 얘는 전체에서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의 자음이 껴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5개의 문자니까 5팩토리얼이야. 그 다음에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에는 자, 모음 IA를 하나로 두고 나머지 3개의 문자를 한 줄로 세우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IA가 자, 자리를 바꾸는 거 6팩토리얼. 이 4개의 문자가 한 줄로 서는 방법 4팩토리얼. 그치?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4팩토리얼.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4팩토리얼이랑 똑같지? 그럼 얘는 5 마이너스 2에다가 4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얘는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답이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736번. 서로 다른 수학 참고서 4권, 국어 참고서 4권을 집거지에 꽂는데 2권의 국어 참고서가 이웃하도록 꼽는 경우라. 그렇지? 자, 수학 참고서가 4개, 국어가 3개가 있어. 이 3개 중에 국국, 그렇지? 국국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 수학 4개, 국어 하나 이렇게 돼. 얘네들이 한 줄로 서는 거야.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 국국이를 뽑아야지. 그치? 국국이. 네.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지. 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네들을 전체를 한 줄로 세우는 거. 총 6개가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팩토리얼. 생각보다 쉽네. 근데 답이 이거예요? 아닌데.
응? 아니에요. 아 미안해 이거 잘못 풀었다. 그냥 두 개가 이웃하는 걸로 봤어 쌤이. 미안해. 뭔 그럼 적어도 두 권이라 그랬지? 그럼 적어도 두 권이 이웃하는 경우라 그랬으니까 한 권이 자, 두 권 또는 세 권이 이웃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반대로 전체에서 아 이웃하지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해줘야지. 자, 빼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적어도 두 권 이상 이웃하겠죠. 네. 그럼 전체는 7팩토리얼이죠. 7번이니까 빼기. 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국어책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수학. 요 네 권을 일렬로 배열하고요. 자, 빈 공간이 5개 있죠. 네. 그럼 요 5개 중에 세 권. 세 개를 갖다 끼워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무조건 9권은 이웃하지 않겠지.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학 4팩토리얼. 수학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9권은 여기 중에 3개를 한 줄로 세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5 퍼센테이션 3. 이렇게. 자, 그럼 얘는 7팩토리얼에서 마이너스 자, 이거 5, 4, 20 곱하기 60 곱하기 4 팩토리얼이죠. 계산 더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한 다음에 빼기 60하고 4 팩토리얼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 똑같지? 그치? 오, 맞아. 그래서 이게 3,600이 뭐예요? 뭐 얼마 나온 거지? 네. 아, 아, 7, 6에 4, 6, 5, 30 곱하기 7, 211, 4 그렇게 나올 거야. 자, 아니면 요거 계산을 이거 5p3이잖아. 곱하기 3 팩토리얼이지.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로 바꾸고 자, 얘는 5, 4, 3이니까 5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팩토리얼인데 5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거 5 팩토리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5 팩토리얼 앞으로 꺼내고 7 곱하기 6에다가 빼기 4 곱하기 3 빼면 되지. 깔끔해진다. 그럼 42에서 12 뺄 거니까 36 여기는 120이지. 와. 됐죠? 자, 아휴, 그래도 40분이라도 진도 나가는 게 어디야? 40분 동안 대화 안 하는 거. 응, 아니야. 자, 요거 하고 아마 우리가 의자에 앉는 수 하고 조합에 대한 개념, 조합의 수 요거 조금 하고 끝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조합 끝내고 네. 다음 주에 맞다. 행렬 들어간다. 맞을 것 같아. 아 맞다. 일찍 공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일이 많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안 하니까 아 왜요? 그럼 오든가. 난 안 올 텐데 넌 와. 화요일이네. 아 맞다. 화요일 우리 안 해. 그래서 화요일 애초에 화요일 수업해. 아 화요일 오늘도 진짜 너무 불쌍하다. 나안 오는데. 나도 투표하는데. 누구요? 쌤이 제일 나도 투표하는데 내가 제일 억울하지. 어떤 색 좋아하신다 할 때 파란색이요. 나는 파란색 좋아. 얘기도 파란색이네, 그렇지? 아 근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뭔 소리예요? 북한 꼬라지를 보고 나오는 얘기야? 문화주의가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 애들은 굶어 죽는 애들이 실제로 존재해, 북한에서. 아 불쌍하다. 걔네들 원조에서 봐야 그걸로 원자폭탄 만드는 애들이라서. 선생님, 저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프리카 아이들 방언인 거랑 북한 애들 방언인 거랑 합쳐서 격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기나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애들이 이겨. 걔네들이 월등하게 많거든. 그리고 흑인
인해 전술로 이길 수 있어. 북한 애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이 없어. 1인당 100명이면 무하마드 알리 100명이랑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여서 격투기 시작하는 누가 있지? 전 세계 인구가 그건 무조건 전 세계인지가 이기지. 왜요?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 군인이나 경찰도 있고 아무리 잘 싸워도 대가리 수는 못 이겨. 전 세계 14세 미만 어린 다구리에는 이길 수가 없어. 다구리의 장사 어때? 그리고 걔네들이 공포를 더 취약하게 잘 느껴요. 뭔 소리? 선생님 뭘 말하고 싶은데 아프리카에는 맨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나오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맨날 죽은 사람 몇 명이고 막 걔네들은 다산의 민족이거든. 식중독 걸리고 막 죽는다는데 사람이 잘 생각을 해봐. 자기만 걔네들은 할수 없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잖아. 네. 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많이 나. 이번 것도 실패네. 그런 거지. 야 뭐? 예를 들어서 10명 낳고 한 3명 살았어. 성공한 거지. 그치? 어떤 동물의 습성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시는 분이 이제 58세대라고 하거든. 58세대요? 58년생 개띠. 우리도 58세. 그쪽 세대들이 지금 한참 퇴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낳은 아이들이 조금 그러니까 1970년대생들이 많아.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 근데 네. 베이비. 근데 그때 한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도 한국 전쟁 이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고 의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었거든. 근데도 낳는 거는 많이 나. 근데 그 이전의 습관을 따라 많이 나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걔네들이 다 안 죽고 다 산 거지. 옛날에는 걔네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 중국도 뭐 통계상 15억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상 이거 실제로는 20억이 넘어. 우와미. 근데 왜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네. 출생신고를 한 명밖에 안 받아줘. 왜요? 법적으로 2명 이상 못 낳게 돼 있어 걔네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헐. 근데 한 명만 낳겠냐고. 낳다가 보면 2명 낳을 수도 있고 3명 낳을 수도 있지. 쌍둥이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쌍둥이. 한 명만 출생신고가 돼. 근데 실제로 출생신고가 안 된 인구들이 적어도 5, 6억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 근데 출생신고 안 되면은 안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뭐 걔네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뒷돈에 나가잖아. 찔러주면 다 돼. 돈 주면은 되는구나.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응? 어떻게든 마련하겠지 그거는. 장기를 팔던가. 음. 장기를 팔던가 장기를 팔던가. 그래서 지금 한참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이 인구들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 나라들이 많아. 의료 체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약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좀 늘어야 돼. 그럼 이제 후원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마시는 많으니까. 말 그대로 아직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맨발로 몇 킬로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죠. 그럼 아직도 거기 가서 이제 우물 파는 거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기부해서 이제 우물 파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자기 이름으로 우물 파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거 있어. 불쌍하다. 뭐 어쩌겠니? 그리고 환경이 워낙 척박한 나라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면 걔네들 아직도 활 쏘고 창 던지는 나라들 있어. 예? 수술 문제. 원수. 뉴질랜드 이제 섬에 사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아직도 있어. 원시. 아직 불을 발견하지 못한 민족도 있나요? 야, 불은 당연히 있지. 근데 전기는 없고. 네. 그런 나라들이 있어. 불은 있지만 전기는 없다. 그럴 수 있다. 아직도 이제 활 쏘고 막 농사 짓고 그런 데들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데는 당연히 유아 사망률이 높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낳을 때 많이 낳는단 말이야. 왕창.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는 거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 좀 나왔으면 그거는 뭐가 있냐면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싫어. 실제로 이제 쥐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쥐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 그리고 먹이도 계속 줘. 근데 그 환경은 최대 600마리까지 쥐가 자랄 수가 있어. 이건 좋은. 근데 600마리가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애들이 새끼를 잘 낳았거든. 근데 600마리가 넘어서고 이제 먹을 것들이 점점점 부족해지자 쥐들이 새끼를 안 낳기 시작했어. 그리고 낳은 새끼도 잡아먹어 지네들. 근데 지 자식을 먹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먹어. 왜냐하면 지네들이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게 인구가 특정한 지역에 과밀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랑 좀 비슷하거든. 그게 이 대한민국은 서울이랑 경기도 수도권 내 인구가 너무 많아. 근데 왜 안 잡는 거고요? 응? 맛이 없잖아. 우린 아니 미쳤냐? 아니 뭘 잡아먹어? 그건 실험이고. 대부분 그것들을 좀 비슷한 형태의 유형을 띄어. 그래서 이렇게 인구들이 많고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 그럼 정복 전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출산율이 높아져. 알렉산더 이제 그래서 이제 부활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민 정책이야. 그 이미 오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해외에 거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지. 그럼 결국에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 오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들이 정말 많아. 그 정책은 누가 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구가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무슨 대한민국은 대학을 가는 사람이 95%야. 무조건 가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95%야. 그럼 이제 나머지 그 나머지 포기하고 있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말 그대로 너희들 세대에서는 90% 이상 다 대학 가. 학력이 그래 대부분. 그러면 심플하게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몸 쓰는 일을 좀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 아 근데 너무 그 지방에는 몸 쓰는 일밖에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실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은 많은데 실제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노예제를 부활시키면 어떨까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냐 너가 이게? 먼저 노예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골 가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청년의 개념은 50대가 청년이야. 예? 50대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고 어떤 거? 대부분 연세들이 평균 연령이 60, 70이 넘어 거기는. 아 청년 시골은. 맞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요즘에 시골 가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골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한국인이. 그래서 외노자들이 요즘엔 너무 이제 예전에는 주로 공장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에 농사 짓는 쪽에도 되게 많아 외노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국 국적으로 편입을 시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걔네들이 돈을 받고 세금을 내겠지. 그렇게 해야 국가가 유지가 돼.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지금은. 기하다 기. 되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야 이거. 오죽하면 해외에서 대한민국 소멸 시나리오라고 했어. 몇 년쯤에 없어질 거야 저희가? 2100년쯤. 오래가네요. 2100년쯤. 없어져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80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이야. 미안하지만. 소멸된다고. 우리가 너희들은 아마 지금 평균 수명이 80몇 세거든? 근데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 자연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90세 이상이야. 요즘에.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게 70대, 뭐 60대도 돌아가시고, 80대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대부분 90대야. 그러면 대한민국 소멸. 선생님 나이는 아마도
100세, 120세 가까이 될 거고 너희들은 130세 이상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은 앞으로 80년이 지나도 100살이 안 됐잖아. 네. 그때쯤 되면 있잖아.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이하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어. 이야, 우리가 언제 됐냐. 야 오래전에 근데 문제는 그거지. 노인들은 그 1000만 중에 아마 절반이 노인일 수도 있어. 아, 일을 못하는 사람. 네. 그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 그럼 실제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20%, 30% 정도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 청년들을 빨리 떠나겠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것의 60에서 70%가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 이야, 참. 60% 이상 세금이 나간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뭐 1000만 원을 벌어도 400만 원밖에 못 쓴다. 100만 원 못 벌면 40만 원 쓴다는 소리야. 근데, 어. 근데 그럼 만약에 나라가 소멸하면 저희 어디서 살아요? 말이 소멸이지 실제로는 어딘가 살겠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지금 바닷물이 계속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거든. 네. 그저 해수면이 올라와서 대한민국 영토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어. 가망이 없다. 그 전에 북한이랑 통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백두산에만 사는 거예요. 북한이랑 통일에 대한 거 있잖아. 네. 잘 이야기해주면 우리나라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쪽에 의지, 저쪽. 북한의 의지도 아니야. 남북의 의지가 아니고 예? 이 남북을 갈라먹고 있는 주요 세력들이 미국, 중국까지.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은 왜요? 일본은 왜요? 응? 걔네들이.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제일 손해 많이 보는 데가 일본이야. 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왜요? 뭐 그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봐봐. 야,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일본.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통로들이 다 해양으로 배로 많이 해. 아, 근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기차 타고 쉬운 갈 수 있잖아요. 러시아. 한국에서 기차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기차.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 그럼 유럽 수출에 대한 것들이 되게 커지겠지. 그리고 그 통로가 이제 개척이 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실어 와서 걔네들 물건을 그 통로를 통해서 수출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지. 그게 배로 가는 것보다 싸거든. 그러면 지금은 걔네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배를 타고 수출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한국을 의지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 거를 날로 먹을 수 있지. 그치? 우리나라가 폴파고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 통일해도 결국엔 우리나라도 손해 아니에요. 어디가 좋아요? 북한인들하고 당분간은 손해야.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원래 옛날엔 서독이랑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지. 네. 그 이제 통일을 하고 걔네들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 왜냐면 동독은 되게 못 살았고 서독은 되게 잘 살았었거든. 아, 서독이 운영하고 동독은 좀 서운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국가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다가 보면 그 과정 내에서 또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한애들이 열심히 애를 낳겠지. 아, 그럼 북한에서 노동력을 계속 주고 우리나라는 계속 대학.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야. 그래서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추구하는 부분들 중 한 가지가 북한과의 통일이야. 근데 이게 통일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의지로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옛날에 통일했어. 문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없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해. 어떻게 막.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걔네들한테는 손해거든. 어떻게 막으면 무조건 손해. 반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북한인 척 미사일 쏘. 뭐 어쨌든 그 이야기 넘어가고 우리는 수학을 하자. 그치? 와, 사회 자, 여기까지. 사회 같은 거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자,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하는 거니? 자, A, B, C, D를 1, 2, 3, 4, 5라고 숫자로 쓰고
순서대로 하는 거지. 얘를 문자로 그대로 두면 헷갈려. 그냥 숫자로 바꿔. 숫자로 바꿔서 작은 쪽에서부터 큰 쪽.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특정한 문자열. 얘가 몇 번째냐? 요것도는 자, 예를 들어 87번째 오는 문자는 뭐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봐. CBAD는 어떻게 되겠니? CBAD는 3, 2, 1, 5, 4라는 거지. 네. 그치, 이게 몇 번째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로 시작하는 게 나열할 수 있는 거 개수 몇 개일까? 24개. 자, 이거 4팩토리얼이죠? 네. 그쵸? 24개. 24개. 네? 자, 2로 시작하는 거. 선생님 팩토리얼 기호가 좀 이상해요. 아, 자, 팩토리얼. 얘도 24개죠. 네. 그쵸? 자, 여기까지 몇 개야? 48개. 48개. 48. 그럼 얘는 3, 1로 시작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죠. 6개. 그럼 여기까지 54개. 그치? 자, 그 다음. 자, 3, 2하고 1, 4, 5가 있고, 그 다음이 3, 2, 1, 5, 4죠. 그럼 여기가 55, 여기가 56이죠. 그래서 요 문자는 56번째 문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걸 숫자로 바꾸면 쉬워. 문자로 그대로 있으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숫자로 바꿔. 자, 그 다음 87이야. 자, 1로 시작하는 게 24개였고요.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당연히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합하면 몇 개니? 72개죠. 네. 자, 그럼 4, 1로 시작하는 거 6개. 그럼 여기까지 78개의 문자가 있고, 네. 자, 4, 2로 시작하는 것도 6개. 여기는 그럼 84개죠. 그쵸? 자, 그럼 이제 4, 3으로 시작하는 놈이겠지. 네. 네. 그치? 그럼 4, 3. 자, 1 하면 여기에 2개지. 네. 그치? 그럼 이거 86개. 그 다음 문자 몇 네요? 그럼 얘는 4, 3, 2하고 그 다음에 1, 5 하면 이게 87번째 문자겠죠? 네. 그쵸? 그럼 4, B죠? 네. 그쵸? 3은 C, B, A, E 이렇게. 네. 와, 어렵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면 금방 해. 자, 737번 빨리 봅시다. 1번 1번 줄까요? 1번 둘 다 풀어. 아이씨, 일단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아, 도움이 되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냥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갔다 와. 사회에게 오랜만에 듣다. 학교에서 사회 안 가르쳐줘가지고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생은 뭐 어차피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진도는 다 나갈 수 있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바뀐다는 우리는 진보를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생한테 뭐라는 거지? 씨. 동아리 그만하고 문제나 풀어. 행렬을 한 타임에 나갈 수 없죠. 있어.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나갈 수 있어야 돼. 와이프가 30. 그래야 너희들 그거 전에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어. 아, LT 전데요? 어. 와, 진짜 어렵네. 뭔가 더럽게 많네. 선생님이 생각해도 많으시죠? 무슨 게? 진짜. 네. 범위를 줄이는 거 네. 같아요. LT 범위 그럴 리가. 줄이면 안 되나? 선생님께서 한번 밑분들한테 아니야. 자, 올라갑시다. 블랙라벨 하는 거는 순열과 조합까지 거의 끝냈어. 걔네들은 다음 시간에 행렬해. 걔네들은 힘들겠다 선생님 진짜 참. 아니, 걔네들은 블랙라벨 교재가 문제가 적어. 근데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뭔 소리지? 거기가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는데 네. 스텝 1은 여기 변형 문제 수준이고요. 스텝 2가 발전 문제 수준이고 스텝 3는요? 스텝 3는 그거보다 많이 어려워. 아 스텝 3는 혹시 저희가 절대로 없나요?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당연히. 근데 대부분 다 풀 수 없지. 그러면 풀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텝 2가 보통 한 4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한 36문제 정도를 해. 스텝 2에서요? 어, 그럼 스텝 3는 다 하시겠네요. 스텝 3 못 하고 있어. 스텝 3까지 하면 분기 내에 진도를 못 끝내서. 그렇구나. 쉽지 않겠네. 선생님은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선행할 때는 뭐 학원 입장이랑 좀 다르긴 한데 선행을 할 때는 있잖아. 어차피 이게 학교 시험 너희들이 준비할 때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지? 학교 시험 할 때만큼 준비를 하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 진짜. 진짜요? 근데 굉장히 하드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선행할 때는 그렇게 해줘도 너희들이 소화가 안 돼. 왜 안 돼요? 자, 잘 생각해봐. 학교 시험 볼 때 과연 내가 몇 바퀴 돌까? 많이 돌죠. 적어도 선행 2번 정도 하고요. 우리 학원 기준으로 하면 선행 2번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닥터제이 대부분 끝내고 자체 교재 한번 끝내고 프라이드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다 풀고 자체적으로 교과서 한 번씩 풀고 보통은 6번에서 7번 정도를 돌아. 그 정도 돌면 거의 학기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진짜 고난이도 학교에서 안 나오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 근데 만약에 선행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일단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나와. 끼케야 2바퀴, 많아야 3바퀴 도는데 그 3바퀴 도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 3바퀴 돈다는 말은 1년을 돈다는 얘기거든.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집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 진도는 되게 빨리 나가. 근데 문제는 모르는 게 되게 뒤에 걸 다 몰라. 뒤에 거는 집에서 언제나 그런 거야. 이제 수업하는 당시는 알거든. 그치? 정신을 차리. 나중에는 몰라. 예전에 우리 학원에 수원까지 아니다. 수원? 수원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까지 끝낸 애가 와서 레벨 테스트를 봤거든. 네. 근데 그 과정을 봤는데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 아래 과정을 봤어. 고1 거죠. 공수. 공수를 봤어. 안 돼. 그 아래 과정을 봤어. 3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가 4권이었어. 그러니까 교재 4권이어서 4권 다 빠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 처음 시작하는 반에 들어갔어. 이야, 어떡하냐. 선행은 되게 빨리 나갔는데 앞에 거 다 골라가지고 거의 다 빵점 나왔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선행을 단순하게 빨리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은 너희가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35개 이상 맞추면 고등 과정에서 30개, 35개 정도 나오면 그래도 웬만큼 이해했다고 봐. 지금 너희들 학력평가는 이거는 좀 쉬운 거다. 레벨 테스트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 가망이 이 문제를 따지면 터프 정도예요. 뭐 그 정도 문제도 있고, 없구나. 터프 정도의 문제가 심화 문제로 나오고, 변형 문제 정도 수준이 응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가 앞에 있는 개념 익힘이랑 확인 유제 정도가 개념 문제로 나오고. 저희 몇 문제였죠? LG 몇 문제에다 개념 몇 25문제, 25문제 나와. 중간고사 범위 25문제, 기말 범위 25문제. 근데 저희 개념 몇 문제랑 그거 25문제면 1573일 거야. 1573이 뭐예요? 개념 문제만 개념, 그러니까 개념 15개, 15개, 개념 총 30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14문제, 심화 문제 6문제. 개념 문제만 다 맞춰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다 맞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LT 준비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맞불 개념 익힘만 다 풀어. 그럼 돼요? 딴 거 풀지 말고 맞불 개념 익힘만 풀어. 근데 너희들 개념 익힘만 풀어도 시간 못 살라. 양이 엄청 많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이거 그래서 충분히 이 유형만 너희들이 다 다룰 수 있어도 응용심화 중에 풀 수 있는 문제, 이 유형 자체가 응용심화인 게 있어. 유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마플 요거 사전식 비열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응용 문제야. 요거는 유형 자체가 응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 대열하는 순열에서 요것도 유형 자체가 응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까지만 다 해도 개념이랑 응용 문제 웬만한 거 맞출 수 있어.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737번.
자, 3, 1, 2, 5, 4는 몇 번째 수인지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거. 네. 3, 1, 2, 5, 4. 자, 이거. 1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토리얼. 2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 자, 3, 1 하고, 그 다음 2죠? 네. 그 다음에 4, 5죠? 그 다음에 5, 4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48개, 여기까지 49개, 50개죠. 네. 그렇죠? 자, 100번째는요. 1로 시작하는 거 24개, 2로 시작하는 거 24개, 3으로 시작하는 거 24개, 4로 시작하는 거 24개죠. 네. 자, 이거 다 합하면 96이죠. 그럼 5, 1로 시작하는 게 6개가 나와서 그럼 네. 넘어가네. 그럼 이 5, 1, 2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4개 하면 딱 100개. 맞아요. 그럼 뒤에는 뭐야? 5, 음. 5, 1, 2, 그 다음에 3, 5, 4죠. 제일 마지막 3, 5, 4. 그치? 네? 제일 마지막 숫자지? 제일 마지막 숫자니까 자, 5, 1, 2, 5, 4, 3이겠네. 그치? 아, 5, 1, 2, 5, 4, 3. 네? 5, 3, 4, 좀 2 이상한 것 같아요. 뭐지 이상한데? 아유, 미안해. 5, 1, 2, 3 한 다음에 2, 3. 그치? 자, 5, 1, 2, 3하고 여기 4, 5, 5, 4니까 4, 5, 5, 4 하면 여기가 97, 98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 1, 2, 4, 3, 5 하면 얘가 99번째. 그럼 5, 1, 2, 4,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두 번 나와. 55가 두 번 나오더라. 5, 1, 2, 3, 4, 5, 1, 3, 4, 3, 5, 1, 3. 아, 지금. 그치, 이상하다. 그치? 그러니까. 미안해. 아, 헷갈려. 자, 여기 5, 1, 2하고 자, 그 다음에 숫자 2개 나오죠? 네. 그쵸? 여기가 그럼 98개 있는 거고 네. 그치? 자, 5, 1, 3하고 4, 5 하면 99. 네. 그 다음에 아닐 것 같아요. 5, 1, 3, 2, 4. 네. 그치? 그 다음에 4, 2. 이게 100번째죠. 숫자를 2개씩 써먹고 있어. 씨. 자, 그 다음에 자, 두 집단 배열한 몇 프로 가냐 그냥 8 한번 보자. 싱가포르. 무색할 거. 처음에 뱀인 줄 알았다. 근데 저거 눈이 달려있는 색이 반전. 색이 왜 반전? 눈이 달려있는 세계 반측각상이 반전돼서 그래. 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편집을 해. 자, 한 줄에 의자가 2개, 5줄로 되어 있고, 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짝을 지어서 2명씩 같은 줄로 앉을 거야. 자, 그럼 4명이 놀이기구에 앉는 방법. 일단, 놀이기구에 앉을 자리부터 뽑아내자. 자, 첫 번째는 이제 뭐 하냐면,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누자. 남녀지. 네. 그치? 남자 A, B가 있고 여자 C, D가 있다고 해. 그치? 그럼 짝을 만드는 방법은 A, C, B, D가 되거나 A, D, B, C가 되거나 네. 요거밖에 없지? 그치? 짝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니?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면 되지. 그치? 네.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AC랑 BD를 뽑아서 이렇게 요 줄이랑 요 줄에 앉혔어. 그럼 얘네들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AC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BD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아, 헷갈린다.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좀 까다로워. 좀 많이 저 740번 볼까요? 자, 그럼 740번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타입 남았으니까 조합 왜 이거 다 5천이다. 하고 행렬을 2번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 행렬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행렬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될 건데 어렵게 출제 안 될 거야. 행렬 별로 어렵지 않아. 예전에 역행렬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역행력이 빠져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쉬워졌어. 역행력이 빠지면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역행력 때문에 나오는 역의 성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좀 할만해요. 오늘 혹시 베이직도 나가나요 숙제로? 아니죠? 나갈 거야. 그거 안 나가면 뭐 과정을 뭐 얼마나 했는데. 많아요 저희 마술계획 7, 8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의자는 문제 푸는 게 없군요. 문제가 없어. 무슨 문제? 의대 그치. 아니 의대가 왜 이렇게 많이 근데 행렬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데 끝이 보면 끝나는 거 같고 혹시 끝내면 이비는 유행문제 야. 38에 얼마죠? 24주. 문제 어렵지. 이거 LT 끝나고 바로 시험 기간 특강 들어가는 거죠? 빡센 이거 자, 740분 봅시다. 네. 자,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는데, 자, 영화를 가려고 했더니 커플석만 6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커플석은 2자리씩 6개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럼 남녀에서 일단 남녀 이제 3커플을 만들어야지. 그치? 네. 자, 그럼 3커플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개일까? 세 컵으로 만든 6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예를 들어서 남자 3명이 이렇게 자 있고요. 여자들이 여기에 앉는 방법은 자 여기 첫 번째 선택하는 방법 3가지, 두 번째는 2가지, 세 번째 마지막은 1가지죠. 6개. 사실은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커플을 만드는 방법이 3팩토리야. 그치? 자, 두 번째. 자, 얘네들이 이제 이 세 쌍을 만들어 놨어. 세 쌍을 만들어 놨다. 그럼 또 얘네들이 자, 앉는 의자를 선택해야지. 그치? 앉는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6개 중에 3개 뽑아야죠. 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네들이 일단 앉았어. 근데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각각을 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커플도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정답이야. 네. 문제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오, 깜짝. 요새 에어컨 18도로 맞추는 부분이 생각하죠. 추워지지. 자, 아마 이거 41번하고 42번도 다 질문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넘어가고 자 뒤에 자 의자 문제. 자 의자 문제는 이제 풀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언제 끝날까? 왜 이렇게 아니, 언제 의자가 나올까? 아. 무섭다. 아,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 아니고
자,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어. 이 중에 2명이 앉을 건데 2명이 앉을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을 거래. 자,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될까? 이거를 하나하나 얘를 첫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 나머지가 2, 3, 4, 5, 6 두 번째 자리였을 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들어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자 2개를 일단 이렇게 없애고 자, 나머지 5개의 의자를 비워두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빈 공간이 나오지? 네. 그럼 여기 중에 2개를 갖다 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P2 이게 답이야. 5위 6P.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제일 쉬워. 5 그래서 2명이 앉을 거니까 앉을 사람 의자 2개 아예 빼놓고 나머지 5개 의자 놓은 다음에 의자의 양끝과 가운데 빈자리에다가 딱 껴놓는 거야. 그게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봐봐. 그 다음 문제는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 앉는데 자,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번에 여학생 의자 2개 빼버리자. 2개 빼고 나머지 의자 4개 중에 3명 남자를 앉혀. 네. 그렇지? 자, 그럼 얘는 4P3이죠. 그 다음에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를 빈 공간으로 두고 여기에다가 의자 껴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자, 그럼 결국은 5개 중에 2개니까 5 퍼뮤테이션 2 이렇게 곱하면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웃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이웃하지 않는 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쉬워. 자, 그 다음에 마플 특강 3.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다. 자, A, B, C, D 4사람이 있어. 8개 의자에 앉을 거야. 그치? 자, 어느 2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마찬가지지. 의자 4개 없애. 그리고 얘네들을 다 띄워놔. 그럼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네. 그치? 그럼 5개 중에 4개. 자, 그거 외에 뭐 다른 풀이 들러 있는데 신경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유형 4도 마찬가지겠지? 네. 여기 5명이 의자에 앉아.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의자 5개 빼고요. 네. 그쵸? 그럼 의자 5개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5개 놓고 그 다음에 빈 공간 6개. 6개 중에 5개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6P 5 끝. 5 끝났어요. 숙제 뭐 어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만 우리 앞부분에서 노말 안 했지? 그치? 자, 노말이 문제가 좀 많지가 않구나. 많아요. 5페이지밖에 안 돼. 어디로 그 많이 노말이랑 어디로 많이 330페이지. 여기를 커프는 빼고 여기 단원 조합 문제 120까지 합시다. 네. 이게 그냥 숙제 자체를 무슨 호빵인가 위에 올려주잖아요. 네가 올려. 아 맞다. 저 선생님 저 아직도 톡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와? 까먹었어요. 일본 감자야. 자, 330부터 348까지야. 네. 커프 제외.